자, 대장동 그분의 정체 갈수록 알쏭달쏭합니다. 어제 대장동 수사를 진행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한 대장동 그분 도대체 누구일지 그 실체에 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이 그분의 정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분이 누군지 사실 이것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런 적 없으시죠?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피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죠.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 정치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네, 이정수 지검장의 말이 좀 아리송합니다.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못 박은 지 7시간 만에 단언할 수 없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렇다면 이게 뭐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검찰이 그분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검찰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가장 많은 배당금 1,208억 원을 받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 1호의 그 배당금 수익의 절반은 그분 거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분이 누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유동규 씨가 아니라면, 그런데 김만배 씨보다 유동규 씨가 5살 어리다. 그러면 과연 어린 동생에게, 그리고 평소에 형 동생을 하는 사이다. 그런데 과연 동생에게 그분을 했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유동규 씨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설계자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 속에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거죠. 그런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한번 나온다 실제 녹취록에. 거기까지는 이제 언론보다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언론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분,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니까 자, 이 질문까지의 답변은 이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아니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걸 단정했다가 결국은 꼴을 내린 게 된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지금 가뜩이나 야당에서 지금 검찰이 유동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유동규 씨한테 적용한 혐의가 배임입니다. 배임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한테 적용하는 혐의인 거죠. 네. 그럼 유동규 씨가 최종 결정권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그 윗선을 밝히려고 지금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수사 책임자가 윗선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다가 또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예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오히려 야당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수사의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오히려 국민 불신만 자초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여야가 지목하는 그분의 정체는 다릅니다. 그분은 이재명 지사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절대 아니다. 여당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벌어진 치열한 그분 공방 들어보시죠. 성남 도계공 정관이나 도례에 의하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게시타퍼다라고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수익을 계속 깎아먹는 존재거든요.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자기네가 거부하기 어려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김만배 씨는 실제 소유주를 차마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서 그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그분에 대해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둔 듯한데 민주당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분의 존재를 뭐라고 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의원님, 누구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녹취록상을 분석해 봤을 때 한 번 등장하는 그거로 보면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은 검찰 수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또 실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아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 그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또 어저께 김만배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네. 일정 정도로 보면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모든 것을 검찰도 뭐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정치인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쩐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사람이 뭐 그야말로 큰 뭐 그룹의 회장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사채업체일 수도 있고 2009년부터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땅을 샀던 실질적인 그 소유자가 있고 김만배 씨 이전에 그것과 같이 작전을 짰던 팀의 일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이 지금 최근에는 이 사단이 난 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도 김만배라는 사람이 평소 거짓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김만배 씨도 정영학 회계사는 상당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감옥에나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것이 사실 실체가 없이 김만배 씨가 자기 지분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유동규와 그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200억 전체에 대한 지분 논의를 하지 않고 600억은 떼버리고 나머지 600억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질신문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분 싸움에서 이용된 어떤 표현일 수 있다 이런 표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정수 지검장이 그분에 대해서는 좀 찜찜한 답변을 남기긴 했지만요. 이재명 후보 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 적용됐다 이런다 하면은 이 지사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 후보로서 초유의 이 뭔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정수 검사장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을 쓰더라고요. 수사 범주. 저 이런 말은 제가 법전에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네.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피고발인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고발을 당했으니까. 그다음에 아직 입건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동규 씨의 그 범죄 혐의가 중요한 건데 배임이거든요. 1163억이라고 배임 액수를 그 산정을 했는데 도대체 저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이제 그 궁금했는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화천대유가 초과로 얻은 초과 수익이 2,308억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성남 도계공이 받아야 될 게 50 플러스 1주니까 50% 플러스 1주. 50% 플러스 1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1,163억이 나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항상 이전에 특히 그 지난번 2018년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건 자신의 최대 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개 유동규 본부장, 일개 그 도계공의 그 본부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이것은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성남시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보니까 꼭 이 건만이 아니더라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고한 여러 가지 그
보고 자료들, 결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아마 검찰에서 소명을 하라고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3번의 말을 바꿨던 김만배 씨는 어제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이제는 아예 그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